첫 번째 장, 유리벽 너머의 인사.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바꿀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인천공항 VIP 라운지. 한국항공그룹 부회장이 예비 사돈을 보자마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 같은 배신자의 아들과 내 딸이 결혼한다고? 절대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회장이 10년간 원수로 여겨온 그 여성이 사실은 진짜 내부 고발자가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이 믿을 수 없는 반전의 진실을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인천공항 제1터미널 3층 스카이라운지 프리미엄 룸. 오후 3시에 햇살이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유리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보통 사람들은 감히 발을 들여놓기 어려운 공간이었죠. 연회비만 수백만 원이 넘는 이 라운지에서 오늘은 특별한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김혜선 씨는 조심스럽게 유리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녀는 깔끔한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어색해 보였습니다. 아마 이런 고급스러운 장소가 익숙하지 않았을 거예요. 혜선 씨는 현재 인천공항에서 카트 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대한항공 국제선 승무원이었지만 지금은 공항 내부에서 승객들의 짐을 나르는 일을 하고 있죠. 그녀 옆에는 30살의 아들 민규가 서 있었습니다. 민규는 공항 IoT 보안 전문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젊은 사업가였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의 연인인 차로아 씨의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는 날이었거든요. 차로아는 이미 라운지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27살의 그녀는 대한항공 운항통제센터에서 일하는 전문직 여성이었어요. 민규와는 업무상 만나게 되어 연인 사이로 발전한 케이스였습니다. 로아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죠.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하기 어려웠거든요. 혜선 씨가 라운지 안쪽으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창가 소파에 앉아있던 한 남성이 그녀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진 거였어요. 그 남성은 바로 오재훈 씨, 한국항공그룹의 부회장이자 우아의 아버지였습니다. 60대 초반의 그는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혜선 씨를 본 순간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경직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원래 화기애애해야 할 상견례 자리였는데 공기가 급격히 차갑게 변했습니다.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활주로의 항공기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실내의 시간은 마치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오재훈 부회장은 천천히 일어나더니 혜선 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명한 적대감이 담겨 있었어요. 로아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아버지를 쳐다봤지만 그는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혜선 씨도 오재훈 부회장을 알아보는 듯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뭔가 과거의 일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민규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어머니와 상대방 아버지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유리벽에는 5명의 실루엣이 반사되어 보였습니다. 혜선과 민규, 로아와 오재훈 부회장, 그리고 로아의 어머니까지. 하지만 이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유리라는 투명한 장벽이 이들을 갈라놓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재훈 부회장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어요. 10년 전 한국항공그룹에서 일어났던 내부 고발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비 외주비 부풀리기와 재생부품 위조 사건 말이에요. 그 순간 혜선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과거의 어두운 기억이 떠오른 것 같았어요. 민규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라운지 밖으로는 착륙등의 불빛이 일정한 간격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내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져 갔어요. 이 상견례는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혜선 씨와 오재훈 부회장 사이에는 어떤 과거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만남은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여러분의 예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두 번째, 장폭로와 단절. 오재훈 부회장의 목소리가 라운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던 거죠. 한국항공그룹 정비 외주비 부풀리기 사건. 재생부품을 신품으로 속여 납품한 거대한 비리였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그룹은 수백억 원의 손실을 입었고 항공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뻔했었어요. 당신이 바로 그 제보자 아니냐. 오재훈 부회장의 손가락이 혜선 씨를 향해 떨리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익명의 제보로 시작된 그 사건. 내부 조사 과정에서 혜선 씨의 이름이 거론되었던 거였어요. 당시 승무원이었던 그녀가 정비팀과의 업무 협조 중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는 정황이 있었거든요. 혜선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 침묵이 오재훈 부회장에게는 죄책감의 표현으로 보였나 봅니다. 역시 그렇구나. 나는 확신이 그의 얼굴에 스며들었습니다. 민규가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아버님. 저희 어머니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너무 심하신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자신의 어머니가 이렇게 모욕당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오재훈 부회장은 더욱 격앙되었습니다. 심하다고? 자네 어머니가 한 일을 알고나 그런 소리를 하나? 회사 기밀을 외부로 유출해서 우리 그룹을 공경에 빠뜨린 장본인이야. 그 바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아나? 로아가 급히 나서서 아버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빠, 진정하세요. 일단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오재훈 부회장은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있는 상태였어요. 그룹 내에서는 10년 전 그 사건을 배신의 상처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신뢰했던 내부 직원의 제보로 인해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오재훈 부회장 입장에서는 혜선 씨가 바로 그 배신자의 상징이었던 거죠. 당시 조사 과정에서 혜선 씨는 승무원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직접적인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회사 내에서의 입지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였어요. 결국 그녀는 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같은 공항에서 카트 기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민규는 이 모든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승무원을 그만두게 되었는지, 왜 항상 과거 이야기를 회피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머니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로아는 아버지와 민규 사이에서 난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그녀로서는 아버지의 분노를 이해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를 이렇게 대하는 것도 마음이 아팠어요. 오재훈 부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집안과는 절대로 사돈을 맺을 수 없다. 로아야, 우리는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자.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가득했습니다. 혜선 씨가 드디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민규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고 더욱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정말 그런 일을 하셨다면 해명을 하시고 아니라면 당당히 부인하세요. 하지만 혜선 씨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결국 오재훈 부회장과 그의 가족은 라운지를 떠났습니다. 로아는 마지막까지 미안하다는 눈빛으로 민규를 바라봤지만 아버지를 따라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라운지에는 혜선 씨와 민규만 남게 되었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고 활주로에는 여전히 항공기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 모자의 마음은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폭로로 인해 두 집안의 만남은 최악의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과연 혜선 씨는
정말 내부 고발자였을까요? 그리고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방법은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 번째 장야간 활주로의 경고음. 그로부터 사흘 후 인천공항에는 예상치 못한 비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오후 11시 활주로 조명 제어망에 심각한 오류가 생긴 거였어요. 이는 단순한 시설 고장이 아니라 공항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대한항공 운항통제센터에서는 비상벨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로아는 야간 근무 중이었는데 갑자기 들어온 긴급 상황 보고에 깜짝 놀랐어요. 활주로 33번 라이트의 조도가 비정상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각 공항에는 총 12편의 항공기가 착륙 대기 중이었어요. 만약 활주로 조명에 문제가 생기면 야간 착륙이 불가능해지고 모든 항공기가 다른 공항으로 회항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승객 수만 해도 3,000명이 넘었죠. 문제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공항시설관리팀에서는 전력 공급에는 이상이 없다고 보고했고 조명 장비 자체도 정상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제어 시스템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어요. 바로 이때 민규의 IoT 센서가 이상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그의 스타트업에서 공항 보안을 위해 설치한 센서들이 활주로 주변에 비정상적인 조도 패턴을 포착한 거였어요. 일반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미세한 변화였습니다. 민규는 즉시 운항통제센터로 연락했습니다. 로아와는 며칠 전 일 이후로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지만 이런 비상 상황에서는 개인적인 감정을 접어둘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히 로아도 전문적인 자세로 민규의 보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센서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조명, 제어망의 특정 구간에서 전압 불안정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외주 정비업체가 최근에 교체한 부품과 관련이 있어 보였어요. 10년 전 그 사건과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로아는 즉시 연료 리디스패치 절차를 가동했습니다. 대기 중인 항공기들의 연료량을 재계산하고 안전한 다이버트 공항을 확보하는 작업이었어요. 동시에 착륙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서 연료가 부족한 항공기부터 먼저 착륙시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활주로 주변에서 작업하는 것은 매우 위험했어요. 항공기가 계속 착륙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 임시 조치를 해야 했거든요. 이때 혜선 씨가 나섰습니다. 10년간 공항에서 일하면서 쌓인 경험으로 활주로 조명 시스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카트 기사로 일하면서도 시설 관련 매뉴얼을 꾸준히 공부해왔던 거죠. 혜선 씨는 자신의 카트를 이용해 문제가 된 구간으로 직접 향했습니다. 야간 작업용 조명을 가지고 가서 조도 편차가 발생하는 정확한 지점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임시 바이패스 연결로 조명 시스템을 복구했습니다. 민규는 원격에서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어머니를 지원했습니다. 로아는 운항통제실에서 항공기들의 착륙 스케줄을 조정하며 안전한 착륙을 유도했어요. 세 사람의 완벽한 협력으로 위기는 가까스로 모면되었습니다. 모든 항공기가 안전하게 착륙했고 승객들도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만약 이들의 신속한 대응이 없었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작업이 끝나고 새벽 2시 세 사람은 공항 카페테리아에서 만났습니다. 며칠 전의 갈등은 잠시 잊고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특히 로아는 혜선 씨의 현장 경험과 판단력의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더 큰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외주 정비업체의 부품 관리에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10년 전 사건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 사건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10년 전 내부 고발 사건의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추리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네 번째 장, 유품과 로그. 활주로 조명 사고 이후 한국항공그룹에서는 대대적인 안전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룹 임원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외주업체의 책임을 강조하며 그룹 자체의 관리 소홀은 최소화하려 했습니다. 오재훈 부회장이 주관하는 사후 점검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에는 그룹 임원들과 외주업체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분위기는 무거웠지만 어딘지 의례적인 느낌이 강했습니다. 외주업체 측에서는 부품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설치 과정에서 미세한 접촉 불량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그날 밤의 심각한 상황을 설명하기엔 부족했습니다. 이상한 것은 민규의 스타트업에 대한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였습니다. 센서 데이터의 정확성을 검증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 정보까지 요구하고 있었어요. 마치 이번 사고의 책임을 민규 쪽으로 돌리려는 의도처럼 보였습니다. 로아는 이런 분위기가 불편했습니다. 아버지 회사의 임원으로서는 그룹의 입장을 이해해야 했지만 전문가로서는 진짜 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민규와 혜선 씨의 신속한 대응이 큰 사고를 막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혜선 씨는 10년 전 사건 관련 자료를 보관해둔 폴더를 오랫동안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너무 아픈 기억이었거든요. 하지만 로아의 공경을 보고 나서야 결심을 굳혔어요. 진실을 밝혀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폴더 안에는 당시 사건과 관련된 각종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부 감사 보고서, 정비 일지, 외주업체와의 계약서 등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혜선 씨는 문득 오재훈 부회장의 형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10년 전 그 사건이 터질 무렵 그룹 회장의 부인이셨던 분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당시에는 지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알려졌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시기적으로 너무 우연이었어요. 로아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특별히 남기신 물건이 있었는지 말이에요. 로아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지만 혜선 씨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할머니 유품 중에 이상한 USB가 하나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메모리였지만 할아버지께서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던 물건이었습니다. 가족들도 그냥 개인적인 추억이 담긴 것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었거든요. 혜선 씨는 그 USB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혹시 10년 전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단서가 들어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로아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최근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뭔가 연관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민규는 자신의 센서 로그를 다시 한번 자세히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조명 시설의 문제만이 아니라 더 깊은 구조적 문제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데이터를 들여다보니 정말로 이상한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외주 정비사들의 유지보수 기록과 실제 센서 데이터 사이에 시간적 불일치가 있었어요. 공식적으로는 정기 점검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센서상으로는 그 시간에 아무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는 허위 보고 또는 부실 점검을 의미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패턴이 10년 전부터 반복되어 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민규가 과거 데이터까지 역추적해보니 강씨 내부 고발된 사건들과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이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단서들을 종합해보기로 했습니다. 혜선 씨의 당시 자료, 우아가 가져올 할머니 유품, 그리고 민규의 센서 분석 결과를 합치면 진실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들의 조사가 깊어질수록 조직적인 방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민규의 스타트업에 대한 각종 감사와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했고, 우어에게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과도한 업무가 부과되었어요. 진상에 접근할수록 압박이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10년 전의 진실을 밝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과연 할머니의 USB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10년간 숨겨졌던 진실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 것 같나요? 5번째 장 유리벽 균열. 로아는 결국 할머니 유품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오래된 USB 하나였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엎는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파일을 열어보니 10년 전 내부감사 초안과 제보자 보호 요청 메일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실제 제보자가 따로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오재훈 부회장의 형수, 즉 로아의 할머니였던 거예요. 당시 그룹 회장 부인이었던 그녀가 우연히 발견한 비리 정황을 정리해서 관계 기관에 제보했던 겁니다. USB에 저장된 메일을 보면 할머니는 제보 이후 신변의 위험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룹 내 권력자들의 반발이 거셀 것을 예상했던 거죠. 실제로 제보 직후부터 원인 모를 스트레스와 건강 악화를 겪기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내용은 혜선 씨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정체가 노출될 경우를 대비해서 다른 사람이 의심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었어요. 특히 승무원들 중에서 정비팀과 업무 협조가 많았던 혜선 씨가 표적이 될 가능성을 걱정했던 겁니다. 할머니는 메일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 내가 제보자로 밝혀지기 전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다른 무고한 사람이 누명을 쓸 수도 있다. 특히 김혜선 승무원은 업무상 정비 관련 일을 많이 알고 있어서 의심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둬야 한다. 로아는 이 내용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하지만 결국 할머니의 우려가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혜선 씨는 10년간 누명을 쓰고 살아왔던 겁니다. 진짜 제보자는 따로 있었는데 그 사실을 몰랐던 오재훈 부회장이 잘못된 추정으로 혜선 씨를 원망해온 거였어요.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또 있을까요? 민규는 분노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가 왜 해명하지 않으셨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혜선 씨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나는 진짜 제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분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혜선 씨는 당시 할머니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혜선 씨에게 협조를 부탁했던 거였어요. 만약 의심받게 되더라도 잠시만 침묵해달라고 말이죠. 할머니가 적당한 시기에 진실을 밝히겠다고 약속했었는데 그 전에 세상을 떠나버린 겁니다. 로아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토록 혜선 씨를 원망했는지, 혜선 씨가 왜 끝까지 침묵을 지켰는지 모든 것이 이해되었어요. 둘 다 나름의 이유와 신념이 있었던 겁니다. 이 와중에 공항 전력계통에서 2차 이상 징후가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번 조명 사고와 유사한 패턴이었어요. 이번엔 더 큰 규모의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10년 전부터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구조적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거였어요. 오재훈 부회장도 할머니의 USB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처음엔 믿기 어려워했지만 할머니의 필체와 개인적인 내용들을 보고 나서야 진실을 받아들였어요. 10년간 자신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말을 처음으로 입 밖에 냈어요. 자신의 신념과 기억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이었습니다. 평생 확신했던 것이 거짓이라는 걸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았어요. 유리벽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0년간 두 사람을 갈라놓았던 오해의 벽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허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더 결정적인 사건이 필요했어요. 과연 이 진실의 발견이 두 집안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가오는 또 다른 위기를 막을 수 있을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6번째 장검은 활주로의 새벽 4시 인천공항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단순한 날씨 문제가 아니었어요. 활주로 조명 시스템에서 대규모 블랙아웃이 발생한 거였습니다. 10대의 착륙대기 항공기들이 연료 부족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요. 비상상황실에서는 최고 등급의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과 차원이 다른 위기였어요. 활주로 조명의 3분의 1이 완전히 꺼져버렸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숙련된 조종사라도 착륙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민규는 긴급히 스타트업 사무실로 달려가 원격 패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문제는 소프트웨어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있었어요. 현장에서 직접 노드 바이패스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로아는 운항통제센터에서 항공기들의 속도와 고도, 시계 조건을 기반으로 재배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연료가 가장 부족한 항공기부터 우선순위를 매겨 착륙 순서를 조정했어요. 하지만 조명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었습니다. 혜선 씨는 폭우 속에서도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10년간의 공항 근무 경험으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안전구역 라인을 확보하고 조명, 임시 배선 작업에 들어갔어요. 그녀는 현장 매뉴얼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정규 절차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거든요. 대신 비상시 임시 조치 방법을 활용해서 최소한의 조명이라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재훈 부회장이 직접 현장 상황실로 나타난 거였어요. 평소라면 임원실에서 보고만 받았을 텐데 이번만큼은 직접 나서겠다고 한 겁니다. 그는 전사적 대응을 승인했습니다. 외주 제화 도급 라인을 실시간으로 개방하고 모든 가용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라고 지시했어요. 더 이상 책임 회피나 형식적인 대응으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거였습니다. 세 사람의 협력은 완벽했습니다. 민규는 실시간으로 센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정확한 고장 지점을 파악했고, 우아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항공기들을 안전하게 유도했어요. 혜선 씨는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복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폭우가 그치기 시작할 무렵 활주로의 조명이 하나둘씩 다시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복구는 아니었지만 착륙에는 충분한 수준이었어요. 첫 번째 항공기가 안전하게 착륙했고 이어서 나머지 항공기들도 무사히 내려앉았습니다. 새벽 6시 모든 위기가 해결되었습니다. 대형 참사를 막아낸 거였어요. 만약 이들의 신속한 대응이 없었다면 수천 명의 승객과 승무원들이 위험에 처할 뻔했습니다. 오재훈 부회장은 현장에서 세 사람의 활약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특히 혜선 씨의 전문성과 희생정신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10년 전의 편견과 오해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더 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시스템 전면 감사가 불가피해진 거였어요. 그동안 숨겨왔던 구조적 문제들이 모두 드러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룹 임원들 사이에서는 체면을 지키려는 목소리와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충돌했습니다. 오재훈 부회장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어요. 조직의 이익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과 정의를 택할 것인가? 새벽 햇살이 활주로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과연 이들의 선택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이 위기를 통해 드디어 진실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오재훈 부회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 같나요? 댓글로 예상을 들려주세요. 7번째 장 공중 브리핑. 사고 발생 이틀 후 한국항공그룹은 공식 브리핑을 개최했습니다. 언론과 관계기관이 모두 참석한 자리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룹의 공식 입장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재훈 부회장이 브리핑 연단에 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어요. 진지하면서도 어딘가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일반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의 첫마디는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먼저 10년 전 내부고발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재훈 부회장의 목소리가 회장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는 제보자를 잘못 특정했던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김혜선 씨에게 10년간 누명을 씌웠다고 사과했어요. 진짜 제보자는 제 형수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할머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인이 된 할머니가 회사의 비리를 발견하고 양심에 따라 제보했다는 사실을 밝혔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고한 혜선 씨가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증거 공개 결정이었습니다. 오재훈 부회장은 할머니의 USB에 들어있던 자료들을 관련 기관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어요. 이는 그룹에 불리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김혜선 씨에 대한 공식 사과도 이어졌습니다. 그녀가 10년간 감수한 억울함과 경력상의 피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번 두 차례의 사고 대응에서 보여준 전문성과 헌신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룹의 시스템 개편 계획도 발표되었습니다. 외주 정비사 교육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어요.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사내 규정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혜선 씨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오재훈 부회장은 그녀를 직업윤리의 선배라고 불렀어요. 10년 전 진짜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침묵을 지킨 것도 최근 사고 대응에서 보여준 전문성도 모두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로아는 혜선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갈등이 모두 해소된 순간이었어요. 로아는 혜선 씨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족으로서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혜선 씨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로아에게 자신이 지킨 침묵의 진짜 이유를 털어놓았어요. 내가 지킨 침묵은 아이를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만약 진실을 밝히려 했다면 민규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어요. 민규는 비로소 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10년간 어머니가 혼자 감당해온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희생이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재훈 부회장은 개인적으로도 혜선 씨를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10년간의 오해와 원망에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어요. 혜선 씨는 이미 모든 것을 용서했다고 말했습니다. 서로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했어요. 두 집안의 결혼 이야기도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바탕에서 말이에요. 로아와 민규의 관계도 이전보다 더 깊어졌습니다. 시련을 함께 극복하면서 진짜 파트너십을 확인했거든요. 언론들은 이 사건을 진실이 가져온 화해라고 보도했습니다. 단순한 기업 비리 해결을 넘어서 인간적인 용서와 화해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어요. 이제 마지막 장면만 남았습니다. 과연 이들의 이야기는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진짜 해피엔딩이 가능할까요? 여러분의 기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8번째 장 유리벽은 창이 된다. 2달 후 송도 해변에서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민규와 로아의 결혼식이었어요. 화려한 예식장 대신 바다가 보이는 야외에서 진행되는 특별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오재훈 부회장이 축사를 위해
연단에 섰습니다. 그는 혜선 씨의 손을 잡고 함께 올라갔어요. 참석한 하객들은 이 장면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2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거든요. 오재훈 부회장의 축사는 간단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위기를 먼저 본 눈과 오름을 감수한 침묵을 가진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는 혜선 씨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진짜 영웅은 따로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항공그룹과 민규의 스타트업, 그리고 대학교가 함께하는 안전윤리 공동 트랙 출범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새로운 협력 모델이었어요. 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화된 접근이었습니다. 로아는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녀의 전문성과 위기 대응 능력이 인정받은 결과였어요. 민규의 기술력과 혜선 씨의 현장 경험이 모두 이 프로젝트에 활용되기로 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저녁 무렵 4사람은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가고 싶은 곳이 있다고 혜선 씨가 제안한 거였어요. 바로 모든 일이 시작되었던 그 라운지였습니다. 석양이 지는 시간, 활주로를 바라보는 유리벽 앞에 4사람이 섰습니다. 혜선과 오재훈 부회장, 민규와 로아. 2달 전 그 자리에서는 차가운 대립이 있었지만 이제는 따뜻한 가족이 되어 있었어요. 유리벽에 비친 4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번엔 서로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하나로 어우러진 가족의 실루엣이 유리 표면에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유리벽은 더 이상 장벽이 아니라 서로를 비추는 창이 되어 있었어요. 혜선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것 같다고. 10년간의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빛을 찾았다고 말이에요. 오재훈 부회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편견과 오해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민규와 로아는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사랑이 두 가족을 화해시키는 다리 역할을 했던 거죠.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더욱 단단한 관계가 되었어요. 멀리서 항공기 한 대가 착륙하고 있었습니다. 활주로에는 완벽하게 복구된 조명들이 일렬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는 그 조명들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유리 표면에는 항공기의 그림자와 가족의 실루엣이 겹쳐져 보였습니다. 하늘을 나는 꿈과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장면이었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공항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가장 밝게 빛나는 것은 4사람의 얼굴에 스민 행복한 미소였어요. 이것이 바로 진실의 힘입니다. 오해와 갈등으로 깨어진 관계도 용기 있는 진실, 고백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혜선 씨의 10년간의 침묵도 오재훈 부회장의 편견도 모두 사랑 앞에서는 무력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때로는 침묵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실을 말할 용기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는 겸손함이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끝까지 들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진실한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유리벽이 창으로 바뀌는 순간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혹은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을 거예요.